오늘은 LK캠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은 그냥 소부장이라고 뭉뚱그려 보면 매력이 반감돼요. LK캠은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역, 그러니까 방막 공정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방막 공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맞아요. HBM, 선단 로직, NAND 고다층. 공정 난도가 올라갈수록 소재의 중요도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먼저 LK캠이 하는 일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회사는 반도체 방막 소재의 원료인 프리커서와 리간 드리건들을 제조합니다. 방막 소재는 크게 고유전율인 하이-K, 저유전율인 로-K로 나뉘는데 하이-K는 DRAM 쪽, 로-K는 로직과 NAND 쪽에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 LK캠을 고난이도 소재 대체 불가로 표현한 배경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체 불가라는 단어가 분위기 띄우려고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도체 소재는 한번 라인에 들어가면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테스트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수율이 흔들리면 고객사 입장에선 비용이 아니라 재앙이니까요. 그래서 소재 회사의 경쟁력은 단순히 스펙만이 아니라 양산 레퍼런스와 안정 공급에서 결정됩니다. 그럼 LK캠은 어떤 제품에서 강하냐? 신한 쪽 자료를 보면 하이-K 쪽에선 CPP 리간드, 로-K 쪽에선 DIS 프리커서가 포인트로 정리됩니다. 특히 PCP 리간드는 국내에서 유일 생산업체로 언급됐고 DIS 프리커서는 전 세계 상업 생산 기업이 3곳뿐인데 LK캠이 단일 최대 캐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공급 구조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정 난도는 올라가면 결국 시장은 검증된 공급자에게 무게를 싣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공정 난도 상승의 대표 키워드가 HBM이죠. HBM은 대역폭 요구가 커지고 적층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공정의 정밀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방막을 더 정교하게 쌓는 공정이 중요해지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프리커서리 간드 같은 소재의 요구 사양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AI 반도체 투자 확대, 공정 난도 상승, 소모성 소재 수요 확대라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제 숫자도 보죠. LK캠은 2025년 1분기에 매출 34억, 영업이익 5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회사는 그 이유를 고기능 프리커서 대신 비교적 저가의 범용 하이-K 리간드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고 고객사 재고 운영 전략 조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수요 붕괴라기보다 믹스와 재고 조정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2분기. 2분기엔 매출 58억, 영업이익 17억으로 전 분기 대비 개선이 확인됩니다. 회사는 신규 생산 라인 안정 가동과 출하 확대가 맞물렸다고 밝혔어요.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게 소부장 기업의 진짜 관문이 증설 후 안정 가동이거든요. 라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체력이 달라집니다. 상장 스토리도 한번 짚고 갈게요. LK캠은 2025년 2월 코스닥 상장 이후 시장 주목을 받았고 당시 청약 경쟁률 652대 1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80% 이상 상승으로 언급됩니다. 물론 이런 숫자는 단기 수급의 영향도 크지만 한편으론 소재 국산화 ALD 고순도 전구체 같은 키워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먹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가 반도체 본업. 그런데 LK캠은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뉴스 흐름을 보면 반도체 프리커서 기술을 기반으로 전방 산업을 넓힌다가 더 큰 그림이에요. 대표적인 게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2025년 11월 전후로 LK캠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고도화 특히 건식진공 증착 공정 실증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저온 150 합성 기반의 소재 기술을 확보했고 파우더 용액 필름 형태로 연구 성과를 쌓았으며 샘플을 KRICT, UNIST 해외 기관에 제공해 피드백을 받으며 표준화양 산화 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고 해요. 페로브스카이트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용화 마지막 관문이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건식 공정 실증은 연구를 넘어 공정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이건 반도체에서 단련된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쪽 흐름도 붙습니다. 정부는 2028년 텐덤 모듈 상용화를 목표로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고 예산 336억, 2026년 신규 R&D 과제 4개에 170억 투입 같은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책 테마라는 말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준인증 시범 사업까지 같이 가는 로드맵이면 기술기업 입장에서는 레퍼런스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LK캠은 2025년 11월 솔라아시아 전시회에 참가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와 모듈을 공개했다고도 나옵니다. 전시회 뉴스는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소부장에선 시장 앞에 제품을 올려놓고 요구 스펙을 맞춰가는 단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확장, 우주입니다. 플렉셀 스페이스의 롤러블 텐덤 태양전지 우주 실증 프로젝트에 LK캠이 투자사이자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고 열방 사선 환경 내구성 강화를 맡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주 환경은 지상과 비교가 안 되게 가혹하죠. 그래서 우주 실증은 성공하면 레퍼런스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LK캠은 반도체로 돈 벌고 태양광 우주로 옵션이 붙는 구조냐? 저는 이 표현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해요. 본업이 중심이고 확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히 상용화라는 단어가 붙으면 기대가 커지는데 실제로는 공정 신뢰성, 장기 안정성, 원가, 인증 같은 관문을 계속 넘어야 하거든요. 리스크도 짚어볼게요. 첫째, 반도체 소재 특성상 고객사와 매출 집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황 사이클과 재고 조정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믹스 영향이 컸다고 설명됐죠. 셋째, 신제품 확대는 늘 기대와 비용이 같이 옵니다. 연구개발이 성과로 이어지는 시점은 분기 단위로 엇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LK캠을 볼 때 체크리스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기마다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지, 두 번째, 신규 라인과 신제품이 준비 중이 아니라 매출로 찍히는지, 세 번째, HBM 선당 공정 흐름 속에서 하이-KL OW-K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레퍼런스가 쌓이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LK캠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공정 난도 상승의 한복판에서 바꾸기 어려운 소재를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 프리커서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텐덤, 나아가 우주 실증까지 확장 옵션을 시험하고 있어요. 본업의 숫자 흐름은 1분기 바닥 이후 2분기 개선으로 한번 방향을 보여줬고 앞으로는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LK캠을 볼 때는 꿈만 보지 말고 공정과 믹스와 레퍼런스를 보자.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소부장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대체가 더 어려워집니다.